16번부터. 자, 16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일반화 문자로 되어 있어도 이 문자에 관해서 전부 흰 표시를 한데 빼먹지 말라. 그러면 얘는 3mg가 4ma니까 가속도는 4분의 3g 이렇게 됩니다. A를 가만히 놓은 후 S만큼 떨어진 지점을 통과한 순간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가 4분의 3g고요. 이동거리 S가 되니까 V는 루트 2분의 3gs 이렇게 된 겁니다. 운동에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mv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m에 2분의 3gs 그래서 4분의 3 mg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 해봅시다. 17번은 자, 빗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빗면에서는 차관점이 뭐냐면 원래 내용이 이래. 원래 내용이 이런 빗면이 있고 이 빗면에 각이 세타면 요 힘을 자, 얘가 받는 중력 mg를 요 힘과 요 힘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이게 세타면은 이게 mg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차피 빗면 방향으로 이것만 궁금해. 따라서 빗면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빗면은 뭐가 없어? 각도가 없습니다. 고1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빗면으로부터 받는 힘 자체는 mg 사인 세타인데 각도를 모르니까 항상 모른다야. 그래서 빗면이 나오는 순간 이 내용은 이렇다는 거고 빗면이 나오는 순간 빗면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모른다고. 이게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모든 힘을 표시하면 돼. 20N 그리고 장력 TQ TP 자, 모든 걸 다 표시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지하고 있으려면 F가 20N이어야 됩니다. 그럼 정지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돼 이거. 그런 문제는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나만 끊어진 경우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PQ 중 A의 가속도의 크기는 P만 끊어진 경우와 Q만 끊어진 경우 그럼 P 끊어졌을 때 해보면 P 끊어졌을 때는 20N은 2 더하기 MA의 가속도가 5A 5대 3이라고 했으니까 5A 놓고 그 다음에 Q만 끊어지면 역시 F가 20N이니까 이게 F 얘가 MB 더하기 MA의 가속도는 3A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B의 질량이 같다고 그랬네. 같다고 했으니까 다시 설정하자면 여기는 EM 여기는 M 이렇게 넣으면 이제 같다고 했으니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버리면 2M분의 2 플러스 M은 3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10 플러스 5M은 6M 이게 되겠네. 따라서 M은 10kg.
그래서 질량 10kg. 또 구하는 거 다 구했네. 자, 그러면은 자, 18번. 자, 18번. 18번은 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자, 18번을 해봅시다. 일단 가그림을 그려놨어. 가표시를. 근데 이런 경우는 정지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미 F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쉽습니다. F가 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지에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정지에 있다. 그러면 끝난 거야 사실상. 자, 그러면 요것도 표시하면 요게 20N, 얘는 50N이고, 따라서 가에서 P와 Q가 물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TP는 A 무게와 같아야 되고, TQ는 C의 무게와 같아야 되니까 30N, 50N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안 움직이죠. 가에서 A, B,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인가? 0이죠. 없습니다. 0. 다음에 끊어지고 난 후 BC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BC는 요만큼만 보면 되니까 요만큼만 50에서 20 빼면 30N이고 총 8kg을 끌고 다니는 거야.
따라서 가속도는 4분의 15, A는 7.5가 되겠죠. 가속도는 7.5가 되겠대. 그 다음에 나에서 장력 찾으래. 장력. 장력 찾아야 되니까 5kg짜리만 바라봅시다. 5kg짜리만 관측하면 얘가 밑으로 50N이고 이쪽으로 장력 T고 가속도가 7.5니까 7, 5, 35, 37.5가 되겠네요. 따라서 장력 T는 12.5N이어야 계산이 맞겠죠. 12.5N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문제는 약간 착안점이 있어야 되는데 착안점은 뭐냐면 아까 다시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아까 여기 세트하면 질량이 있고 얘가 밑으로 받는 힘은 M G의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고 질량이 2배면 받는 힘도 2배가 돼야 돼 무조건. 자, 저 착안점을 알았다고 하면 다시 요 그림으로 와서 힘 표시를 할 때, 자, 얘가 EF, 얘는 F, 얘는 모릅니다. FC. 이렇게 해야 돼. 왜 F하고 EF라고 그런지 알겠죠? 네. 미지수가 FA, FB 이럴 쓰면은 미지수가 많아지니까 어려워. 같은 빗면에 있으면 질량이 2배면 받는 힘도 2배다. 이렇게. 자, 그래서 몇 가지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이것도 쉬운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한 속력이라고 되어 있어 이미. 일정한 속력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FC가 3F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는 거예요. 등속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나그림으로 다시 해보죠. 나그림으로. 얘는 이쪽으로 3F, 그 다음에 얘는 F, 얘는 EF 이렇게 쓰면 그러면은 요만큼만 보면 되겠죠. 요렇게만 이 덩어리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3F에서 F 빼면 EF가 알짜임이 되겠고 3M 가속도가 A, A는 3M분의 EF의 가속도를 얻습니다. 근데 여기 찾은 게 뭐냐면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5mg래.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6분의 5mg. 나에서. 그러면 저기서 뭔가 차근점 얻어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6분의 5 mg다. 6분의 5 mg. 그러면 다시 하나 계산해봐. 3F에서 마이너스 6분의 5 mg를 빼면 자신의 알짜임인데 2m에 곱하기 3m분의 2F가 되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3분의 4F. 그러면은 3F 마이너스 3분의 4F가 6분의 5 mg가 되니까 F값이 F는 통분하면은 3분의 5 F가 6분의 5 mg가 되고 따라서 F는 날라가고 2분의 1 mg가 되네요. F가 그럼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이거? 3의 3분의 1 G가 되지. 그러면 가속도가 F가 2분의 1 mg니까 따라서 D값을 구하래. D값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는 D만큼 이동한다 라고 되어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구했어. 끝난 게 아니야. 더 게 아니고
그럼 A 상황을 봐봐. A 상황은 자, 초기 속력이 A 속력은 지금 이쪽으로 받는 힘이 얼마냐? mg겠죠, mg. mg. A는 반대 방향으로. F가 2분의 1 mg니까. 그러면 얘는 처음 속도는 g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인. 따라서 정지하는 때 걸린 시간은 t는 v를 g로 나누면 됩니다. 이 시간이 걸린 거죠. 따라서 D값을 찾아야 돼. D값. 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D값은. 자, 이제 식 써야 돼. 그러면은 C만 바라보면 C는 이동거리 D는 V0T, V0T 플러스 2분의 1에 가속도가 3분의 1G고 T의 제곱, G분의 V의 제곱. 이게 D가 되겠죠. 이게 정리하면 된다고. 정리하면. 그럼 D는 G분의 V제곱 플러스 6G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질량 EM이구나. 이거 계산 잘못됐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네. 그 식이 끝났잖아요. 응. 근데 그 A가 최고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식이 끝났잖아요. 처음 속력이 있잖아 지금 V로. 저 속력이 있는데 A가 질량이 EM인데 지금 잘못 썼어. A가 지금 질량이 EM인데 그래서 따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G.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거 잘못했어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2 넣어주고 시간이 4G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했습니다. 계산하면은 3G분의 2분의 1 계산하면은 2G분의 V제곱 플러스 Gg 없어지고 24 G분의 V제곱 그래야죠. 답지가 틀렸네 이거 답지가 답지가 잘못 나왔네. 계산을 잘못했네 이렇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연산을 잘못했구나. 연산을 잘못했어요. 아니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죠. 이게 2분의 1이니까. 속력을 가속도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데. 그럼 여기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4 들어가고, 그러면 G분의 2V제곱 플러스 3G분의 2V제곱. 그래서 3G분의 8V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실 XY로 연결된 물체 ABC가 함께 움직인다. 0초일 때 시가 2로 지나치는 모습이고
이후 C가 등가속 운동하여 P를 다시 지나는 순간 X 또는 Y 중 하나만 끊는다. 자, 무슨 소린지 상황이 이해돼요? 자,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근데 C가 올라갔다가 다시 P를 지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반대라는 소리입니다. 가속도가. 함께 운동하는데 C를 E로 지나고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P로 내려오는 순간 그때 끊는다고. 근데 끊는다. 라고 볼 수 있겠네. 하나만 끊는다. 일단 여기까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봅시다. 자, 근데 자, 일단 여기까지 상황 이해돼? 이제 끊기 전까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X를 끊었어. 끊었다고 치고 그러면 얘가 다시 내려올 텐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야. 2m/s. 이때 여기를 지나는 속력이 모르지. 근데 몇 초 걸렸다고 그랬어요? X만 끊으면 6초일 때 점 R을 V로 지나고 만약에 Y를 끊으면 또 똑같은데 몇 초 걸려? 또 속력은 똑같은데 이번에 5초 걸리죠. 그럼 따라서 무슨 운동에 내려오면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따라서 두 개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평균 속력 많이 써먹는다고 했어. 처음에. 따라서 얘 평균 속력은 얼마냐? 2배의 E 플러스 V. 그거를 X 끊었을 때는 6초 걸리고 그 다음에 Y 끊었을 때는 E 플러스 V 요거는 5초 걸리죠. 근데 상황이 좀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상황이. 자, 다시 문제를 다시 봐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뭐 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속도 일고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봐야 돼요. XY를 C로 연결된 ABC가 있는데 0초일 때 C가 P를 처음으로 지나는 모습입니다. 이후 등가속 운동을 하여 다시 P를 지나는 순간 X 또는 Y 중 하나만 끊는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X만 끊으면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6초일 때 R 지점을 V로 지나고
아, Q를 지나는구나. 문제 잘못 봤네. 같이 지나는 게 아닙니다. 자, 틀렸어요. 일단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해결할 거는, C가 여기 지난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같은 속력일까? 첫 번째, 이거는. 같은 속력일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같은 소리가. 같은 속력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X를 끊으면은, R점을 지나는 때 여기가 V고, X를 끊으면 5초. 얘는 6초. 가야겠죠. 그럼 얘는, 이게 6초구나. 이게 6초인데, 얘가 8m를 움직이는 거고, 헷갈려. X만 끊으면 6초일 때, R점을 벌써 6초일 때, 이게 8m고, 그 다음에 얘는 5초일 때 4m고, 이렇게 되죠. V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V는 3. 값이 안 떨어지네? 플러스 V. 이 자체가 좀, 이게 기출문제인데, 예전 거에서 가져왔는데,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해석이 안 되네. 이후, C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이게 어디서부터 6초라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문제만 보면.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셔요? 끊었어.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게 어디서부터라는 건지. 끊고 나서 6초냐? 그럼 이 식이 맞아야 되는데, 끊고 나서라면. 끊고 나서 6초, 5초면 이게 맞는데, 뭔가 답 이해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답이 안 맞아요. 그 말뜻이 아닌 것 같아. 이 말뜻이 어렵네. X만 끊으면 C는 등가속도 운동하여 6초일 때, 6초일 때. 이 말뜻이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일단 좀 빼놓읍시다. 이 여기서부터가 해석이 안 돼요. 6초일 때. 나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 지금? C가 가속 운동하여 P를 다시 지나는 순간 끊었대. X만 끊으면 C는 등가속도를 했는데 그 등가속도 하는 시점이 처음도 등가속도였다는 거죠. 맨 처음도. P를 지난 순간부터 R까지 가는데 6초?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 끊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나만 해석이 안 되는 건가? 어떤 용어로 해석이 돼? X만 끊으면 등가속 운동하여 6초일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6초라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디서부터 6초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0초 때 C가 정피를 지금 때서 그때부터 6초 아니 그때부터 6초다. 그 처음 P를 지났을 때부터 6초. 끊는 사건
그렇게 되면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바뀌게 되는데 복잡해지죠.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 이거는 사설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사설계 사설 모의고사거든 지금 올해 거. 이거 이 대치동에서 만든 사설 모의고사인데 가끔 얘네들이 너무 막 빌빌 꼬다 보니 오류가 생기는 게 많아요. 검증도 안 되고.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20번은 지금. 무슨 의도로 저렇게 내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라는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면 되는데 애매한 용어로서 그렇게 돼. 만약에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끊어지고 나면 가속도가 달라지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일단 놔두시고 한번 더 연구를 해볼게. 21번 또 최근 출제 문제인데요. 자, 앞에 연습했던 거 그 상황이 나오지. 보면 상자의 물체 AB를 용수철 PQ와 실로 연결한 뒤 PQ가 각각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1, F2의 저울 값을 기록한다. 자, Q를 제거하고 기록한다. 그럼 상자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보면은 가상황에서는 가에는 A와 B와 상자의 무게 전부 측정된 겁니다. 가상황은. 이해되세요? 가는 상자 AB 상자를 X라고 놓으면 X 플러스 A 더하기 B가 70이고 그 다음에 나는 상자하고 A만 있는 셈이야. 상자하고 A만 있을 때는 60이고 B는 10이겠죠. 상자하고 B만 있으면 이거 50이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B는 10, B가 10이니까 상자는 40, X 40 뉴턴. 그리고 A는 20 뉴턴. 따라서 2kg, 1kg, 2kg, 1kg, 4kg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네. 실이 B를 당기는 B만 봐. B만 보면 지금 F2 값이 얼마이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내. F2 값이 얼마이어야 되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차라리. 자, A부터 봐. A부터 보면 A의 무게는 지금 20N입니다. 근데 용철이 이쪽으로 얼마 잡아당겨? 40N 잡아당기지. 근데 안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 실의 장력이 서로 얼마씩 잡아당겨야 됩니까? 20N이겠지. 그래서 20N이 되겠네요. 기역은 그래서 20N이고 아니 측정값이구나. F2 그러면 다시 B를 봐야지. B만 바라보면 B의 무게는 10N인데 용수철이 얘를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장력이 얼마 이쪽으로? 20N. 따라서 용수철 저울에는 이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는 얘 빈평형해야 되잖아. 이쪽으로 10N 잡아 당겨야 맞죠? 기역이 10m가 되겠네. 10N이. 그래서 얘는 10N이고, 자, 니은 값은 여기
다 해서 보면은 지금 얘가 B의 무게가 지금 밑으로 10N이고요. 그러면 얘가 10N 떠받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림 보면 용철적으로 10N 걸려야 된다고. 평형 상태니까. 따라서 니은도 10N이네. 따라서 합치면 20N. 이렇게 되겠죠. 자, 22번. 9월 모평인데. 자, 22번. 자, 해봅시다.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힘의 크기도 같지가 않아. 틀렸고. 그러면 자, 가에서 AB 사이의 수직항력은 얼마냐? mg 더하기 f야. 가에서 수직항력이 나에서 수직항력은 mg 이거 수직항력에다가 EF를 더한 게 mg가 되겠죠. 이렇게 이 연립하면 되지. 연립. 왜? 몇 대 몇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두 배다. 가가 두 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게 2n n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n은 mg-ef가 될 거고. 그래서 2mg 4f mg 플러스 f니까 f는 5분의 1mg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니은이 맞습니다.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의 6분의 7배이다. 수평면이. 그러면 가는 AB 무게가 지금 4mg고 거기다가 얼마 더 떠받치고 있어요? 5분의 1 mg 누르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 떠받쳐야죠. 이거 그러면은 5분의 21 될 거고 5분의 21 mg가 될 거고요. 나 상황은 지금 4mg로 누르는 건 똑같은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5분의 2mg를 들어주고 있죠. 따라서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느냐? 5분의 18 mg가 되겠네요. 7대 6이니까 6분의 7배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23번 한번 해보시고요. 올해 출제된 겁니다. 올해 출제된 거.
일단 상황에 맞게끔 그려봤어요. 자, 가그림 그렸어요. 가그림.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게 해당될 수밖에 없고, B 입장에서는 이 저울에 떠받친 수직항력 이걸 모르니까 생각하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입장에서는 M 프라임이 F-MAG니까 나의 저울에 측정되는 게 요 값이 됩니다. 계산하면. 근데 왜 몇 대 몇이라고 했어? 가가 나의 2배이고 가가 나의 2배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F 값을 찾을 수 있겠네. 가가 나의 2배다 그랬으니까 나에다 2배 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그러면 MA MB G EMB G 마이너스 EMA G 플러스 EF 짝 찾아가면은 3 MA G 마이너스 MBG가 F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식은 그거하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의 2배이다. 그러면은 얘가 2배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MAG는 EF 마이너스 EMAG. 그래서 여기서 F를 구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F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하면은 계산하면 나옵니다. A와 B의 질량이 몇 대 몇이 나와. 근데 과정을 봐봐.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긴 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딱 봐. 짜증나죠. 이럴 땐 요령이 있어. 시간을 적게 푸는 방법이. 난 어쩔 수 없이 이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주는데 요령이 있습니다. 자, 지문에 이 말이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야. 맞거나 틀리거든. 저런 경우에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진작에 A가 EM, B를 M으로 놓고 상황에 맞춰보면 답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더 빠를 거라고. 그런 게 요령이야. 안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가 많아지니까. 자, 분명히 출제자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내놨단 말이야. 저게 될 확률이 더 높아. 보통 보면 저렇게 될 확률이. 뭐 지문에 보면은 뭐 M은 몇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그걸 먼저 대입해서 위 지문의 상황과 맞는지를 확인하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게 차관점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24번, 25번인데 뭐 학생들이 풀면 어려울 건데 이게 모평이야. 이것도 모평인데 자, 이것도 하는 게 귀찮은 거지 하라는 대로 하면 답은 다 나옵니다. 자, 일단 하라는 대로는 뭐냐? 자, 얘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모르는데 A 단독으로 가속도가 6A니까 6mA야. 이게 A 단독으로는 P를 끊으면 A의 가속도가 6A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 또 빗면 얘가 있잖아.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 FB를 모릅니다. 빗면에 있으면 저 미지수를 반드시 쓰라고 그랬고요. 그러고 여기 장력 TQ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합시다. 자, 그럼 맨 처음에 6M A 더하기 FB는 EMG가 되어야 돼. 왜? 지금 처음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힘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해. 자, P 잘라. PX. P를 자르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FA는 6mg고 6ma가 될 거고 A 상황이고 B하고 C는 2mg 마이너스 FB를 뺐더니 2m에다가 MB의 질량을 또 몰라. 그러고 가속도가 얼마라고 있냐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으면 X를 끊으면 요 방정식이야. 자, 뭐 안 나오지? 미지수가 두 개나 있어. 안 돼. 그러면은 이번에는 Q를 끊어 봅시다. Q를 짝퉁하면, 자, Q 짝퉁하면 얘를 잘라버리면 6MA 플러스 FB 이것이 M 플러스 MB 그리고 가속도가 3A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P 자르고 X도 잘라.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나도 가끔 맨날 이거 읽다가 틀리더라고. 한국말이 더 어려워. 잘 보면 P를 끊으면 이후 P를 끊었잖아. 그러니까 끊고 끊은 거야. 그러면 다 끊었으니까 B는 아예 독립적입니다. 근데 가속도가 3A라고 했으니까 FB는 MB의 3A가 돼요. 그러면 EMG는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하면은 EM 플러스 MBA 이렇게 될 거고, 요거하고 자 요식하고 요게 MA 자 요게 또 얼마입니까? 요게 MB 3MBA 3MBA 그러면 요거와 이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6MA 플러스 3MBA 이게 같아야 되겠죠. 보여? 되세요? 맨 처음식이 있었으니까. 또 두식 같다고 하면은 MA하고 M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식 전개하면 MB는 4M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럼 가속도가 8분의 1이냐? 가속도가 8분의 1이냐? 그러면 FB는 12MA가 되고 FB가 12MA. 따라서 EMG는 자 요식을 다시 끌고 오면은 EMG는 이거 6M에다가 10이니까 18MA. 따라서 가속도는 9분의 1G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P를 끊기 전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mg다. 자, 그러면 요것만 살펴보면 되겠네. 다 이제 지우고, 자, 얘는 이쪽으로 아까 FB가 12MA라는 거 알았고 12MA라는 거 알았고, 요 장력은 EMG인데 EMG 그리고 여기에 장력 TP 이게 되겠죠. 근데 A가 9분의 1이니까 A가 9분의 1G니까 그러면 12MA는 3분의 4 MG가 되겠죠.
그러면은 TP는 3분의 2mg가 됩니다. 여기가 3분의 2mg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해야 될 게 많아. 이런 거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렵지.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자, 25번. 자, 마지막 한 문제. 25번 하는데 마찰력 방향은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마찰력은. 자, 그래서 가 상황에서 표시를 전부 해봐. 얘 밑으로 mg. 그리고 또 몰라. 자, 얘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몰라. 이 자체를 모른다고. 얼마인지를. 근데 운동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찰력은 무조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 상황을 한번 써봐. 가는 F 플러스 스몰 mg, F는 4m 곱하기 6분의 1g 가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됐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해봐야겠네. 나도 여기 밑으로 6mg. 역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힘은 같아. 근데 마찰력이 이제 어디로 작용하냐면 아래로 작용해야 됩니다. 아래로. 따라서 얘는 6mg 마이너스 F 플러스 F. 이것이 총 9m의 가속도가 3분의 1g. 그럼 얘는 3분의 2mg, 얘는 3mg. 자, 이게 나 상황. 가를 정리해 보면 f 스몰 f가 3분의 5mg가 되고요. 나를 정리하면은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그냥 붙여버리자. f 플러스 f가 3mg 이렇게 되겠죠. 자, 연립합시다. 빼주면 아니 f 구하는 건가? f가 뭐지 여기서? 마찰력 구해야 되니까 스몰 f 구해야 됩니다. 나는 스몰 f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f는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mg. 따라서 f는 3분의 2mg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차관점은 딱 두 가지야. 빗면이 있으면 빗면에서 물체를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힘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미지수가 되고, 마찰력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에 무조건 반대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항상 중요해. 그래서 식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많이 풀어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방법이 없다. 이 정도도 꽤 어려운 수준을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 정도도. 그 자이스토리 갖고 있다고 이제 자이스토리 대신 또 맞춰서 풀고 있어야 될 건데 너무 어려운 건 일단 제끼고 2점짜리 위주로 계속 도전해서 자신감을 좀 찾고 3점짜리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고 거의 뭐 2등급 뭐 이런 거 일단 배제를 하셔요. 지금 어려운 거 갖다 끙끙거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 만납시다. 내일.